노래 자체가 신나고 경쾌하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또 로제 아파트는 다문화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문화라는 게 원래 이상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실천 행위인데 그걸 또 담아내는 게 문화 콘텐츠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줄여가지고 K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 K-팝, K-드라마, K-영화, 게임 같은 경우가 K 콘텐츠이고 K-뷰티, K-푸드 등을 포함하면 이제 K-컬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K-컬처는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까지도 한국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한국식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역사와 경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고 심지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이 미래 세대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K컬처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런 점이 이제 미래 세대가 성장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력이나 브랜드 가치 또 세계 진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 한국의 편이다 라는 점에서 그라데이션 K의 이런 확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라데이션 K에서 이 그라데이션은 예술 기법인데요. 어떤 색깔이나 명암을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고 점차 그러니까 뭐 옅은 색에서 뭐 진한 색으로 옅은 명암에서 이제 진한 명암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해외에서 K-푸드, K-팝, K-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뭐 현지화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 물들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그라데이션 K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차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방식을 결합시키기도 하면서 새로운 중간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라데이션 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라데이션 K는 현실과 이상의 어떤 융합이 문화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노동, 그리고 사회적 이동, 그래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게 되면서 문화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공감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K-팝이었고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때 비대면으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보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면서 방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K가 자연스럽게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은 이상적인 가치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에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문화적 후광 효과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를 들면 멋있는 사람 혹은 어떤 스타를 팬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좋아 보이게 되면 그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K-뷰티, K-라이프스타일, 한국의 음식, 뭐 라면, 떡볶이, 심지어는 국밥까지도 지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것만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K-팝과 K-드라마 등을 보면 철저하게 그것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제 지향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염두하고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만의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로운 포맷과 형식에다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내용물을 채웠기 때문에 널리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선 노래 자체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래 자체가 신나고 경쾌하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또 로제 아파트는 다문화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팝스타인 브루노 마스와 함께 협업을 했죠. 팝 음악과 K-팝이 융합을 이뤄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요. 또 요즘에는 음악 자체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SNS를 매개로 해서 놀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을수록 관심을 갖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로제 아파트는 윤수일 가수의 아파트처럼 아파트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아파트 게임이라고 하는 놀이성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이미 뭐 노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로제가 프랑스 패션 대회 이후에 세계적인 셀럽과 모델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게 뭐냐라는 그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이제 SNS상의 챌린지 열풍으로까지 불었던 것이거든요. K-팝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집단 군무와 함께 퍼포먼스를 주로 보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로제 아파트에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울림의 K 컨텐츠의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라데이션 K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가야 할 방향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성공 사례들을 봤을 때 꼭 성공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팬덤, 그리고 팬덤 중에서도 코어 팬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렬한 찐팬이 얼마나 있느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거대한 팬덤 내지는 상품 시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팬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계속 확장, 지속하는 것이 그라데이션 K의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